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는 것은 소들에게는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송아지 설사는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한우 농가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오히려 송아지는 설사에 더 취약해지는지, 그리고 태어난 지 일주일 이내에 설사를 일으키는 대장균과 생후 3주 이내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설사는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아지 설사에 있어서 초유는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초유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는 송아지 설사의 다른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송아지의 설사가 늘어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로타나 코로나처럼 송아지의 설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구제역과 같은 질병도 잠잠했다가 겨울이 되면 발생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결국 날씨가 시원해지면 바이러스의 활동도 더 활발해진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온이 낮아지면 송아지가 요구하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많아지는 에너지 요구량이 충족되지 못하면 이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의 발생을 더 쉽게 합니다. 비록 선선한 날씨라고 하더라도 일교차가 크거나 갑자기 조금이라도 기온이 떨어지면 사람들도 마치 겨울 날씨라고 이야기할 만큼 춥게 느낍니다. 그럼 송아지는 어떨까요? 송아지는 사람보다 이것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습니다. 사실상 사람에게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송아지에게는 이미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시 체중이 적을수록, 그리고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의 송아지에게 이것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에 사람은 두꺼운 옷을 입거나 난방이 되는 곳에 머물지만 송아지는 오로지 자기가 먹는 우유와 사료, 그리고 보온 수준에 의지해서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에너지의 부족을 경험하면 바로 면역력이 하락하면서 설사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송아지의 체온이 낮은 기온으로 영향을 받으면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설사의 발생 확률이 확 늘어납니다. 장의 운동성이 느려지는 것은 뭐가 문제일까요? 장의 운동성이 느려지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그렇다 보면 장내에 소화되지 않은 우유나 사료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이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농가들 중에 송아지의 배가 따뜻해야 설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볏짚과 같은 걸로 잘 깔아주면 분명 설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사제의 사용은 어떨까요? 지사제는 인위적으로 장의 활동을 느리게 만드는 약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는 오히려 설사에는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대장균성 설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장균이 일으키는 설사는 송아지가 태어난 지 일주일 이내의 설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송아지의 장은 초기에 초유의 항체와 단백질을 최대한 많이 잡아놓기 위한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마치 항구에 배가 쉽게 정박할 수 있도록 밧줄을 묶을 말뚝들이 장벽에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배가 머물면서 배에 실은 물건들을 쉽게 내릴 수 있겠죠. 송아지의 장은 초유의 유익한 성분들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초유의 흡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시점, 즉 태어난 지 3일이 지나서는 이런 구조물들이 차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장균은 이 부분을 매우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대장균은 머리카락과 같은 길다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초유를 잡아두기 위한 말뚝과 같은 곳에 착 달라붙기 쉽다는 것입니다. 장벽에 착 달라붙은 후에 대장균은 장세포는 파괴하지 않고 그곳에서 독소를 뿜어냅니다. 장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독소를 뿜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세포 자체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설사를 하더라도 손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독소는 확실한 설사의 증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은 주의할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전해질을 장 밖으로 배출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흡수하는 것을 막아 눈에 보이는 물설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일주일 이내에 설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교정 효과가 높은 전해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명 경구용 전해질제를 써도 이때 자꾸 송아지들이 회복이 잘 안되고 금방 활력을 잃고 꼬꾸라지는 경험을 하셨다면 이는 제대로 된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손실되는 전해질에 비해서 보충하는 전해질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장의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대장균에 의한 설사에는 좋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애초에 대장균은 최대한 오랜 시간 장 속에 머물면서 독소를 뿜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최대한 대장균이 잘 방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저체온에 의해서 장 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 지사제를 사용해서 장 운동 속도를 늦추는 것은 대장균 설사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대장균 자체가 장벽에 잘 달라붙는 습성이 있다면 이것이 장벽에 잘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존재하고 이것이 설사의 발생을 줄여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초유의 항체입니다. 애초에 송아지 장의 수용체는 초유의 항체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물로 이곳에 대신 대장균이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유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항체가 높고 이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서 대장균이 들어올 틈이 부족해지면서 설사 발생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즉 먼저 정박한 배로 가득한 항구에는 대장균이라는 배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유사한 원리로 유익균이 먼저 자리 잡게 하는 것도 대장균의 억제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클로스트리디움 부타리쿰이라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휘발성 지방산 중 하나인 뷰트릭산 즉 낙산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낙산은 장세포를 빠르게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대장균이 달라붙는 수용체를 가진 미성숙 장세포를 빠르게 성숙시키면서 대장균에 의한 설사를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대장균에 직접 작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대장균이 장벽에 붙으려면 손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데 이 손의 손가락을 변형시켜 쉽게 장벽에 못 달라붙게 만드는 방법, 대장균이 장벽 대신에 다른 유사 수용체에 붙게 하는 방법 등 가진 성분들을 잘 활용하면 대장균의 장내 정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장균 설사를 막기 위해 백신도 해보고 초유도 잘 먹이는데 꼭 일주일 이내에 송아지가 설사를 한다면 또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할까요? 송아지의 대장균 감염 경로는 주로 입을 통한 경구 감염입니다. 그러므로 우사바닥이 너무 지저분한 경우 당연히 송아지가 빠는 젖꼭지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서 감염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너무 설사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너무 비위생적인 환경이 아닌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확실한 감염 경로라면 대장균 설사를 하는 송아지에서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에게 전해지는 가능성입니다. 태어난 지 3일 이내에 송아지를 만지거나 다룰 때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하는 이유가 농장주에 치료하는 손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균은 초유 흡수를 위해 만들어진 장벽에 손을 내밀어 착 달라붙는 구조로 정착합니다. 애초에 정착을 막기 위해 초유를 최대한 많이 먹이고 배가 따뜻할 정도로 보온을 잘 시켜서 대장균이 장벽에 잘 달라붙지 않고 장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지 않게 설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생을 하면 열이 크게 나지 않는 이상 항생제 치료나 장 운동을 느리게 하는 지사제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뭐를 쏘듯 설사의 강도가 심할수록 좋은 경구용 전해질제를 사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유는 대장균 설사는 전해질 불균형을 가장 크게 일으키는 설사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상 특정 계절에 대장균 설사가 발생하거나 지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 이내에 설사가 계속 발생한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대장균 설사를 대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태어난 지 2, 3일 된 송아지에게 대장균이 장벽에 쉽게 달라붙지 못하게 만들고 장세포를 빠르게 성숙시키는 성분을 예방적으로 먹여주고
이후 몇몇 설사하는 개체가 발생한다면 이때 이 제품을 경구용 전해질제에 혼합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 설사의 확산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설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설사와 대장균 설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이러스는 장세포를 파괴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대장균은 독소를 통해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킨다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설사는 장육모가 파괴되면서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설사라는 점입니다. 많은 농가에서 그동안 괜찮던 송아지가 왜 태어난 지 2주 정도 지나니까 설사가 갑자기 심해지지 하면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초유 항체가 서서히 떨어지는 반면 위장관 내 면역이 아직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에 장세포가 바이러스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장세포로 구성된 육모를 보면 마치 산의 봉우리와 골짜기처럼 생긴 구조를 보게 됩니다. 장세포는 골짜기에 해당하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봉우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장육모의 끝부분일수록 더 기능적으로 성숙한 장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타의 경우 장육모의 끝부분을 주로 공략해서 파괴하고 코로나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깊숙이 파괴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로타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손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도로 따지자면 로타에 의한 바이러스성 설사가 더 흔합니다. 우리가 간혹 혈변을 보면 이건 콕시듐이라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콕시듐도 혈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도 세균에 의한 설사도 장세포를 파괴하는 정도에 따라서 피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일단 장육모를 날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우유와 사료의 영양분을 흡수할 표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설사의 형태로 우리 눈에 관찰됩니다. 그럼 한번 손상된 장세포는 회복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장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 중에 가장 빨리 재생하는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이러스가 파괴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재생하는 경우에는 설사의 증세가 빠르게 완화되고 반대로 재생 속도가 파괴되는 속도보다 느리게 되면 설사의 지속기간이 더 늘어날 뿐 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이러스 설사에는 최대한 장세포의 회복을 돕는 성분이 좋습니다. 가끔 오랜 시간 설사를 경험한 송아지의 장이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장 조직이 조각조각 분변 속에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흔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통째로 탈락해서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장세포 밑에는 면역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장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이 면역세포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장 조직이 통째로 괴사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억제하는 성분인 강력한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비록 대장균성 설사보다는 더 직접적이지 않지만 바이러스 설사에서도 여전히 장세포를 빠르게 성숙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제품은 설사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사용 시에는 반드시 경구용 전해질제와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바이러스 설사가 장기화되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것저것 주사를 많이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통증을 유발하는 주사는 오히려 송아지가 받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송아지의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초유이며 송아지의 회복과 면역력을 위한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사료와 우유에서 오며 보호는 에너지의 저장과 장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설사 발생 시 절대적으로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는 경구용 전해질제의 사용이며 특히 탈수의 정도와 속도가 심할수록 이를 빨리 복원할 수 있는 제품의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 설사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치료약은 지사제나 항생제 종류가 아닌 장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고 장 속 세균을 배출하는 성분, 장의 염증을 억제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설사의 회복 속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강의 및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